안녕하세요. 주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9일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로 출마선언한 지 문제는 오늘 9일째를 맞았습니다. 내일은 예비경선이 치러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취재진 여러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까운 정동강 가까운 비비식당에 모시고 싶었는데 수리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모두 연설이 있은 후에 여러분과 함께 자유스럽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가 좀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당을 살리려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희망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살리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해서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당을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하고는 모순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을 이번 전당대회를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경선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 지금 모습을 보면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의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경선은 치열하게 하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의 그 대표 선수에게 더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경선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그때 그 경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또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판단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대표가 되면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잣대는 바로 국민들의 판단, 민심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제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들 하고 계십니다. 호남 민심을 말씀들 하십니다만 호남의 민심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이 그런 민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반 국민 경선이 아니라 우리 당내 조직선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로서는 후발주자와 같습니다. 추격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우리 당 당원들을 믿고 경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재인 5개를 발표했습니다만 끝까지 내가 기부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을 말하는 그런 경선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선 모든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질문들 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강일보의 김준선 기자입니다. 의원님께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중 50개 주 전략이라고 해서 각 주별로 재정이나 조직을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해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지방 분권화에 의한 당력의 확충 그러한 전략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혹시 앞으로 당권을 차지했을 때 당권에 근접했을 때 그렇게 당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혁신 방향,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을 분권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 이 분권 정당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가 열려서 거기에 관한 제 생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면 첫째는 지금은 당 대표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들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권의 행사, 국민들이 볼 때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대표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고 대표나 개파가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확정된 공천 제도와 룰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 인사권, 또 지방 의원들의 공천권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 중앙당에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 돈, 권한, 정책 기능 이런 것을 전부 각 시도당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오래전부터 제 공약으로 지난번 대선 때도 제 공약으로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석패율제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만이라도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비례대표의 일정 비율을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공론을 모아야겠죠. 당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비율을 강원과 영남 지역 같은 약세 지역에, 이 약세 지역은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지를 높여야 하는 전략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에 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말 그 훌륭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그러하고요. 또 서울 시내의 많은 또 기초단체들이 그러하고 또 지방의 많은 또 지방정부들도 그러한데요. 이런 이 지방정부들의 성과가 지금 우리 당의 업적으로 그렇게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업적으로 모여서 우리 당이 진정으로 풀뿌리 그런 생활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마샤트 이기입니다. 후보님께서 출마를 선언하실 때 대표가 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가 되지 않은 총선 출마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표가 돼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세한 영남 지역에서 한석을 얻으시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기는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후보님의 생각과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장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당의 전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부산 지역에서 또는 좀 나아가서 영남 지역에서 또는 뭐 더 나아가서 강원도 지역까지 이렇게 호남이 아닌 그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새누리당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남 지역에서는 우리 당에 대해서 뭔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 후보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당의 낮은 지지도 우리 영남 부산 시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리감 이런 것 때문에 번번이 가능성만 보여주고 희망만 보여주고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부산에서 2석 또 경남에서 1석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그 지역 외에도 거의 당선권에 육박했던 그래서 석배했던 그런 지역이 부산에서 6군데가 더 있었고 또 경남에서 2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저는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는 우리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낮은 지지도 때문에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죠.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영남 지역, 나아가서는 비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문재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재인이 부산에서 또 영남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당을 확실하게 전국에서 이룰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예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네, 질문해 주시죠. 잠깐. 세계봉천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항상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네트워크 정당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모바일 투표는 특히 사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과 사람을 투표할 때도 모바일 투표를 좀 준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 중점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정당과 모바일 투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모바일 투표는 하나의 투표 방식이죠. 우리가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한 곳에 모여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고 또는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도 모여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투표 또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당내 당원들 상대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 참여 경선 또는 국민 경선에서 했던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공정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우리 신뢰도가 높아질 때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미뤄져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정당은 모바일 투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 당의 조직 기반을 지금과 같은 당원제도로만 가서는 지지 기반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이 아닌 우리의 지지자들까지 우리 당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한편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당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고 운영 상황을 알지도 못합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심지어 우리 당의 재정상 국고 보장이 어떻게 서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 정당을 하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우리 당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당의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당원 중심주의 또는 당원 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서준민 기자입니다. 최근에 싱크탱크 민주정치연구원에서 잇따라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공통된 부분이 새정치연합의 패착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조금 끌려가는 부분이 있었다. 주도권 잡은 게 아니라 끌려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다른 야권과 연대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이 진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조직과 세력에서 열세입니다. 우리가 그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당은 늘 시민사회와 손을 잡는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그런 조직과 세력의 열세를 만회를 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또 노무현 정부의 출범도 그런 방법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우리 당과 또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게 적절하게 역할을 잘 분담해서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제 당내에서 그런 이제 문제 지적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권한이나 역할들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또 지난번 대선 때 또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그 점을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한다면 우리 다음에는 보다 더 원활한 그런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진보 정당들하고 선거 연대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제 선거 연대를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죠. 저는 지금은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 서로 정체성이 다르다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정당들이 선거 때 그 연대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뭐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통합하고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도 보다 확실한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잠깐 질문해 주신 분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오마이뉴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대선의 길을 가야 하고 당 개혁, 당 혁신은 자신이 한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도 신성이 착한 문재인 후보보다는 악당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더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이제 박지원 이 대표님이 우리 당내에서 정말 유능하시죠. 개혁 공격력도 뭐 탁월하시고요. 뭐 아마 박지원 대표님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이렇게 좀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을 정말 이기는 당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또 다음 총선에서 아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골고루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그 박지원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장점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말씀하세요. 저쪽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TV 김종욱입니다. 당명바꾸기 논란을 비롯해서 이번에 뭐 공연의 모습, 약속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당 측의 강한 약속,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중도 개혁 정당.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천명해 오고 있는 우리 당의 분명한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당내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 출발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그 뿌리가 깊어지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훨씬 더 우리가 가지를 넓게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늘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요즘 새누리당 정권이 오랫동안 취하고 있는
신자유적인 그런 어떤 성장 방안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갑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 주어서 소비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의견들이 다 일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최경환 부총리조차도 소득 주도 성장을 말했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실천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책들이 거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경제 성장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의 그 지지 기반이 좀 젊은 층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노년층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정말 노년층까지도 확대하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공감 정당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당을 풀뿌리 분권 정당 그리고 풀뿌리 생활 정당으로 또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정책연구원을 잘 활용해서 이런 그 비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국민TV 김 기자님, 혹시 지금 질문 중에 의원님 답변을 하셨는데 보다 강한 투쟁성 측면의 야당성, 이걸 혹시 또 보이신 겁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훨씬 더 유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뿌리가 깊으면 더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게 경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 여당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타협할 때는 타협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우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또 결단력 있게 그렇게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냐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서 우리의 원칙은 분명히 지켜나가되 그러나 또 그 협력할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미디어신문의 김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달 전당대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면은 당장 4월 재보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최고 야권 강세를 최고의 당장에 새누리당과 맞붙게 된 상황입니다. 박지원 후보님께서는 4월 재보선 야권 연대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안 똑같다라는 의견을 표현하신 적이 있어서 야권 연대를 비롯한 4월 재보선 당시 어떤 식으로의 전략을 좀 바꿔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죠. 우리 헌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어떤 노선이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실 인식이나 행태들은 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법리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고,
그 인식이나 형태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그 문제에 대한 대응도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또 사과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호하고 나섰던 것은 일종의 패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은 그런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현실인식이나 또 형태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 해산결정 이전에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예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통합진보당 그분들하고 어떤 선거연대는 저는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면 모를까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대선 당시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후보들 간에서도 대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전대가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조를 이끌어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 안 대표의 책과 관련해서도 입장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책 내용도 전혀 몰라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어쨌든 뼈아픈 그런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또 복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지켜봤던 이렇게 대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복귀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거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경제 송 기자님 충분한 답변 있습니까? 과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해서 함께 성찰해야 될 성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또 그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또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아마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하고 좀 더 별개로 맞아면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대선에 패배한 후보라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거의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라는 또 이렇게 이제 사죄 말씀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국민들께 이제 드려왔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금 이 전당대 경선에서 그 부분을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또 지자는 것입니까? 네, 우리 다음에는 기필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심 외에 어떤 판단의 잣대가 있습니까? 네, 다음 질문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출마 회견 후에 모든 신문, 방송, 통신에서 후보와의 단독 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부응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개된 간담회 장을 잘 활용해서 기탄 없이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네.
한국경제 이동자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이 방이 서민과 중산층의 굉장히 정치성의 확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민주정치연구원에서는 중산층이 사실상 분리가 됐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서민의 꿈과 열망을 폄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부자 대 서민의 그런 주도로는 집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제가 그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우리 이제 서민들을 이렇게 좀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또 중산층도 또 더 상층으로 이렇게 또 상승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그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늘 서민 중산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나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지 부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강조해 왔다면 말하자면 상대적인 중도성을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더 이제 역점을 두어서 말해온 것일 뿐 그것이 곧바로 부자나 또는 어떤 재벌 또는 대기업에 대한 그 반대는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KBS 김기현입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안 하신다고 오늘 모두 발언 시작하실 때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앞으로 선거운동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선거운동 하시는 과정에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하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설마 제가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뭐 염려하는 또는 비판하는 이야기도 네거티브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뭐 앞으로 과제는 결국 우리 당의 이 당원 그 동지들이 또 대의원들이 우리 그 국민들의 판단, 그 민심을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그 판단의 잣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판단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뭐 계속 노력해야 될 그 선거 전략도 뭐 그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당대표 선언 출마 선언 이후에 첫 간담회를 마치겠고 의원께서 잠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깐요. 안녕하세요. 저 CNT 최동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계속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방향 변경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시거든요. 우선 저 당명 부분은 먼저 아마 이제 박지원 그 대표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오셨길래 제가 이제 답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당의 그 이제 당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당명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또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어떤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속에는 합당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명을 이렇게 변경하려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 측과의 어떤 그 협의에 의한 그런 어떤 동의랄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원래 답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그러고 난 이후에 안철수 대표님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명을 바꾸는 부분은 그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뭐 충분한 시간을 또 가지고 차차 이제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제 그 논란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출마 선언은 꼭 답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당의 잠재적인 어떤 대선 후보를 무슨 없애는 것이 설마 뭐 그렇게 그런 요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정말 변화의 어떤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우리 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혁신 방안을 말하고 또 우리 당이 또 지향해야 될 정책을 말하고 그것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전당대회를 좀 이끌어 주십사라는 이렇게 당부 말씀을 우리 당의 당원들께 드리고 좀 언론에서도 또 관심들을 그런 방향으로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들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